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희원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개인들의 힘으로 양시장이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 이상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시장 상승이 나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오늘 개장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세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수 위원님, 최충성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이 세 분의 전문위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날은 미국 시장이 좀 휴장이었었고요. 한국 시장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고객 예탁금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증시자금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이 카카오 게임즈의 청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다시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총 예탁 자금이 63조에 육박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개인 주도 시장이 여전히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누적적인 이 순매수 규모를 좀 보게 되면 8월달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 쪽보다 개인 투자자들에 있어서의 수급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6조대를 좀 매수를 했었죠. 8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가까이 좀 매수를 했는데 9월 달에 좀 접어들면서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벌써 2조 3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5거래일 새 2조 3천억을 좀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3,300억 정도의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점차적으로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비단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지수가 0.9%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0.65%, 나스닥은 0.08%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저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기술주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산업재 쪽에 있는 그런 지수가 선물이 좀 괜찮은 걸로 놓고 봤을 때는 한국 시장도 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8월 13일경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좀 밀려 내려오고 난 다음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2400포인트대 자리대 안착 시도가 좀 나왔다가 실패하고 난 이후에 좀 밀렸었어요. 그리고 나니 오늘 다시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2400포인트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면 기본적인 목표 지수를 2435포인트 정도로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승 N자역의 목표치가 좀 도달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 정고점권역까지도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어제도 고점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900포인트 언저리 때까지는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900포인트 자리 때는 2018년도 연초에 형성돼 있었던 그 900포인트 최고짜리가 932포인트 자리대인데요. 우선 매물대가 좀 집중돼 있는 900포인트 언저리 때 이 자리대를 목표치로 좀 삼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전히 변동성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부 정책적인 수혜주라든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좀 이슈들에 주목을 해보면서 전략 세워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수를 좀 여전히 봐야 되겠죠. 코로나 확진자 수의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9월 들어서면서 200명 이하권역에 이제 들었어요. 100명대에 좀 진입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전날 같은 경우 이제 100명대 초반대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오늘 자정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전일 대비해서 조금 소폭 늘어났습니다. 136명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향 안정화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급격하게 증가가 되지 않는다라면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장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이 좀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풍력 쪽과 태양광, ESS 그리고 수소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어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풍력 쪽의 CS윈드라든가 CS 베어링이라든가 이런 대체적으로 이 풍력 쪽의 종목군들이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런 윗꼬리가 좀 나오게 된다라면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윗꼬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는 종목은 뭐 고점의 매도 시그널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단 이들 종목군들만 아니라 어제 오후장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밀렸어요.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의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즉 2차전지 쪽과 5G 종목군들이 약간 좀 주춤하는 사이에 이 신재생 에너지들의 관련주들이 좀 탄력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여기서는 좀 따라 들어가기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대까지 좀 진입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풍력 쪽과 태양광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ESS 쪽이나 수소 쪽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숨고르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산업재 쪽 섹터 쪽에 보게 되면 많이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LS 같은 경우도 굴뚝주에 포함이 되죠. 많이 못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하나도 마찬가지로 방산 쪽이라든가 태양광 뭐 이런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었죠. 주가에 있어서 반영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기업들도 이제 바닥을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 부산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죠. 보통 대표적으로 굴뚝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거, 이게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도 산업재 쪽 섹터에 있어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가치적인 그런 종목군들도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군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이외의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뭐 코오록이라는 기업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뭐 두산은 좀 말씀을 드렸었고, 효성이라는 기업도 있죠. 효성도 자회사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신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 시에 보자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포지션을 잡을 때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바닥권역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은 중장기 포지션을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트레이딩 관점을 병행하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5G 종목군들은 어제 삼성전자 쪽에서 공시가 나오면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수혜를 좀 받을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제 시세에 반영이 되었고,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밸류적으로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 좀 더 올라갈 폭들은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은 밸류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주도했었던 2차전지 쪽이라든가 5G 쪽에서 놓고 봤을 때에 따져보게 되면 2차전지 쪽보다는 5G 쪽이 조금 더 저렴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좀 변한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속에서 이제 신용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비교적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좀 과도하게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 좀 유의하자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관련주들을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면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슈에 의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좀 해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 내년도에 삼성전자 쪽에서 스마트폰에 있어서 출하량을 3억대로 좀 상향 조정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판매 대수는 좀 증가를 했던 부분들이 화웨이 쪽의 영향입니다. 화웨이 쪽의 영향인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조금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박스권역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 부품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전히 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군들은 KH바텍 같은 경우는 폴더블 쪽에 있어서 신지를 좀 만들고 있죠. 거기에 있어서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폴더블의 판매 대수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FPCB 쪽 같은 경우는 BH가 있어요. BH 같은 경우도 애플 쪽과 삼성 쪽 모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애플 쪽도 이제 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BH의 실적도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 내년 초 아마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카메라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MC넥스를 좀 봐야 되겠죠. 이외에 뭐 남무가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MC넥스 같은 경우도 이 스마트폰에 채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가 스마트카 부분들에 있어서도 채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실적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석탄 발전 이 부분들을 19기를 폐쇄를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태양광 쪽과 풍력 이쪽에 3배를 좀 확대를 시킬 거고, 전기차 부분에서 10배를 확대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군들 아마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우선 태양광 쪽을 하게 되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OCI일 거예요.
OCI 분들 많이 못 올라갔죠. 태양광 쪽에 있는 그런 종목분들 치고는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매물대를 벗어나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한 차례 매물벽이 얇아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또 다른 스몰캡 종목을 보게 되면 S에너지라고 있어요. S에너지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이제 매물대에 좀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밀어줄 때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쪽에 있어서 확대되는 부분들, 뭐 현대기아차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현대차를 좀 보게 되면 21선에 대한 지지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요 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 추세 라인대를 좀 이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 이렇게 박스권적으로 한번 저점 테스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러프하게 놓고 봤을 때 16만 원대 중반 자리대부터 이 이하권역으로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와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보다 조금 약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종목군들도 아마 저점 테스트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풍력 쪽을 보게 되면 여전히 뭐 CS 베어링 같은 기업이 있어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종목보다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물 소화는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실적이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탄력이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한번 올라가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정을 좀 받았을 때 보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기가 있어요. 삼성전기가 전날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와 줬었고 바닥을 만들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HFR이 있어요. HFR 어저께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일단 수주가 좀 많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5G 종목군 중에 좀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형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주가 기관 양매수가 좀 들어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 8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최근 유동성 장세로 시장 계속해서 오르면서 최근 들어서는 조정에 들어왔고 또 이렇다 할 상승 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의 5G와 관련된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죠. 이와 관련된 종목들 어제 급등이 나왔고 더불어서 K 뉴딜 지수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시장의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관련 종목들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1.7% 이상 상승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7,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어제보다 1,000원 더 오르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관련해서 중소형주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2거래 연속 매도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2거래 연속 삼성전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78,7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79,000원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이버는 0.3%의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이버와 카카오 계속해서 하락세였는데 오늘 강보합권에서 31만 5,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시장 네이버와 카카오보다는 다음 주자 더존 비존에 조금 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77만 7천원대 그리고 LG화학도 0.4% 강보합권 72만 3천원대에서 거래 움직입니다. 일단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큰 특징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역시나 오늘 시장 이끌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1%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30만 2천 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은 어제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410억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항체 의약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공시 상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관련해서 오늘 시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힘받으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우선주가 1% 넘게 상승입니다. 49,15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오늘 1% 가깝게 상승 나옵니다. 17만 1,500원대 그리고 카카오 역시나 마찬가지로 0.7%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39만 5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삼성 SDI 0.58% 강보합권 43만 2,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코스피 시장 자체가 좀 오르고 있고 이외의 종목들은 보합권에 머뭅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이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늘 22포인트 갭 상승하면서 2,400선을 되찾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69% 상승하면서 884포인트에 오늘 양시장이 모두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엔 현재 벌써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헬스케어 1% 넘게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10만 1,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즌 오늘 현재까지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24만 4,000원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알테오젠 0.6% 상승 나옵니다. 21만 6천원대. HLB가 3% 가깝게 급등하면서 11만 2,400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넥신 0.27% 강보합권 17만 5,9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어제 마감은 이 셀트리온 제약이 5위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다시 한번 제넥신이 치고 올라오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제약이 현재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3% 넘게 빠지고 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 호재성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11만 5,5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6위권까지 빠졌고 KMW 오늘도 잘 가네요. 2.5% 이상 급등합니다. 8만 8,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8만 9천원대 목전해주면서 현재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진입됐고 오늘 다시 한번 힘 받고 있습니다. 9만 원대까지 현재 좀 우상향해서 계속해서 그래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CJ-ENM 2% 가깝게 상승 나옵니다. 12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펄어비스 여전히 10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데 2% 가깝게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20만 7,2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이정수 문갑니다. 네, 위원님 오늘 코스피 시장이 이제 2,400선을 되찾았고 코스닥 시장 이제 880선을 넘어서면서 오늘 양시장이 좀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는 여전한데 역시나 오늘도 좀 개인이 이끄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어제 시장의 흐름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원래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잠깐 흔들리는 걸 봐서 크게 조정은 아니지만 약간의 조정을 주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은 화요일, 바로 오늘서부터 바닥을 치거나 늦어도 내일, 수요일 정도에서 바닥을 칠 걸로 예상을 했었던 거였는데 이건 뭐 조정이라는 건 조정도 없고 하루도 조정받지 않고 그냥 바로 어제 월요일서부터 바닥을 쳐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정말 조금 왔다가 지금 바로 조정을 지금 다시 상승 흐름으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종목대 흐름들이 이제 앞으로 차별화가 계속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차별화 장세가 나오게 되면 바닥 종목들 이제 빠르게 쫓아가야 되겠지만 가는 종목도 계속 올라가 버리게 되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나올 것 같아서 이제서부터는 이제 정말 종목 싸움이 될 것이다. 가는 것만 계속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초보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 왔었습니다. 과거에서도 가는 것만 계속 가는 흐름들이 나올 때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종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었는데 지금 어제에서 종목들이
고점이 했다고 안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는 흐름들이 앞으로도 좀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지수가 2458이 이전 고점 자리인데 저 자리를 어느 시점에서 돌파를 해주며 그리고 저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서 올라갈 자리는 2500을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리고 2500을 넘어가면 우리나라 신고점인 2607.10 이 자리를 넘어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타이밍서부터 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잘 보면 쉽게 종목들이 떨어지질 않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 계속 강세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떠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어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 두산 퓨어셀. 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이제 두산그룹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이제 작업을 마무리를 하는 단계다. 그래서 뭐 재무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개선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이 흐름들 속에서 수급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수급 쪽으로 봤을 때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이 흐름들. 그래서 지금 요렇게 강하게 떠 있는 종목들 많이 떴다라고 못 가는 게 아니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차별화 흐름으로서 계속 강하게 계속 강세가 나오는 흐름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은 손절 라인을 당연히 좀 짧게 잡고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5만 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고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저는 선호를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바닥 종목이라고 뭐 잘 가고 올라가 있다라고 뭐 위험하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가는 거가 계속 가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요거는 5만 원이 안 깨지면 매수를 하면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주가 전망을 좀 물어보셨는데,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도 어제 좀 강세를 좀 보여줬죠. 막판에서 좀 들어지는 좀 보여줬는데, 자, 연말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신청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것도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매가 지금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저점 라인을 10만 6천 원 정도를 잡고 이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목표치 한 14만 원 정도 전고점 자리 본다라 그러면 뭐 못할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점 자리랑 목표 가격 박스권을 보고 공략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제 신성이엔지인데요. 자,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어제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뽑아놨지만 가격대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쪽으로 조정받으면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장중에서 공략했으면 아마 아침에 공략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2,200원에 누가 공략했다고 실전 매정 시간 때 누가 어느 여성 시청자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어제 올라갈 때 좀 많이 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에서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 지금은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자리죠. 지금 어느 정도 정고점 자리가 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밀리게 되면 조정을 받게 되면 공략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제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났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2,2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지금은 말도 안 되게 그냥 계속 가는 장세입니다. 지금 가는 애들이 계속 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어느 정도 더 챙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끝까지 가셔가셔도 지금 장세는 그렇게 해도 맞아요. 지금은 돌파 매매라든지 강세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을 계속 버티는 흐름 속에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신규 매수로 지금은 솔직히 초단타로는 가능하겠죠. 2,320원 정도 손절 잡고 혹은 2,540원 손절 잡고 뭐 짧게 들어가겠다. 근데 아마 들어가자마자 손절 당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초단타가 아니면 매수 타이밍은 초보자들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초단타만 매수를 할 수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슈는 사실은 이제 신성이엔지가 태양광이라서 태양광 이슈로 움직인 줄 알았더니
코오롱 모듈러스의 모듈형 음압 병실 개발 이쪽 제작 판매에 대한 MOU 체결 이슈 때문에 움직였었어요. 어쨌든 태양광 이슈도 가지고 있고 병실, 음압병동에 관련된 이슈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보유하시는 분들은 잘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필로시스 헬스케어 주가 전망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오늘 거래 정지죠.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 거래 정지가 됐는데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이유가 이제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 공급 계약 체결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이슈가 있으면 종목들이 이렇게 한 번씩은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했을 때에서는 손절 라인을 좀 짧게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깊게 잡더라도 6,000원은 깨지면 안 되고요. 짧게 잡으면 7,000원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거래 정지가 이제 내일 이후에서 풀리게 됐을 때 공략을 하게 되면 여기 7,000원과 6,000원의 손절 라인이 깨지면 그때서는 큰일 납니다. 이거 안 깨진 선에서 매매 공략이 가능하고 요즘 많이 떴기 때문에 많이 떠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략을 했을 때에서 그 다음 목표치는 한 9,000원 정도 보시면서 이후에서 공략을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 잘 보시면서 공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네 종목 여러분들의 그 질문 종목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현재 상승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기관이 소폭이나마 좀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준 상황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일단 기관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시장 자체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 차익 실현을 좀 남기는 그러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된 모습도 아니고 지금 미국장이 휴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럽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 만기일 예정이 되어 있고 일단은 22 그 정책 기대감의 상승 마감을 유럽 마감을 했는데 일단 지금 긍정적인 흐름은 오전장에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장 초반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것에 대해서 저가 매수 반등 정도로 일단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가되 최근에 이제 정책주가 이제 풍력 관련주나 수소 그리고 태양광 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최근 정책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비이성적으로 많이 과열이 되고 있고 일단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상승을 했었고 지금 IT 관련주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평가도 계속적인 논란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관련해가지고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9월달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을 이용해서 현금 비중 확대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기관도 기관인데 외국인 수급을 좀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좀 지키는 것에 기존에 만약에 좀 수익이 많이 나셨다면 이제 지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포트를 새롭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느꼈는데 이제 상한가를 달성했던 종목들 중에 차익 실현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그런 종목들을 보시고 흔들림이 나오네로 그냥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이 자금이 빠져나오고 다른 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원격 의료나 이쪽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좀 힌트를 얻고 포트를 좀 새롭게 구성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지만 많은 양은 아니에요. 항상 기관은 그랬지만 살짝 그냥 흔히 얘기하는 입질만 주고 좀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사실상 기대감으로 상승을 더 이상 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그런 상승이 있을 것이고 일단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을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그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고 현금 확보를 하자고 이제 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과 관련해가지고 구리 가격 상승의 수혜로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강하게 좀 급등을 했다가 일단 지금 오늘은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매수는 만약에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수를 원하신다면 지금 자리 기술적으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지금 조금은 힘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지금 당장 바로 매매를 대응하시는 것보다 전일 종가 정도 되는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싸게 매수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900원짜리, 920원짜리 저 밴드 사이에서 좀 진행을 하시고 항상 안정적인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그리고 단기적으로 손절 대응을 좀 칼같이 하지 못하시겠다, 그런 부분들이 나는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고점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지 않습니다. 상승했다가 이렇게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런 모습들을 패턴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윗단에서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항상 바닥권에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그 세력들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매집을 더 많이 하는 것이고, 내가 물량을 모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주식은 굉장히 좀 편해지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권에 그리고 눌림 구간에서 항상 접근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자. 매매는 습관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한국금융지주. 어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죠. 일단 카카오뱅크 관련해가지고 상장 기대감에 좀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매수 타이밍은 조금 놓치셨죠. 네, 많이 놓치셨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내가 접근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종가 정도에서 이제 돌파 구간에서 이제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손절 라인은 76,800원 정도. 네, 제가 말을 좀 실수를 했는데 76,800원 정도에서 저기까지만 딱 손절 라인 잡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 구간인데 조금 대응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은 바로 접속 이 구간 괜찮잖아 라고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다가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만약에 저 자리가 회복이 안 된다면 추세적으로 조금 하단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이고 확실한 자리에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윗단에서 상단에서 진입을 하시면 좀 공격적으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구간, 하단 구간에서 이제 잡고 올라온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신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 조금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조금 지켜보고 일단 전일 종가 정도 돌파해주는 그러한 구간에서 진입을 하자. 손절 라인은 76,700원 정도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턴의 반복이에요. 주식 자체는 사실 상승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차분히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자동차 부품 관련해가지고 이제 덕양산업에 대해서 상승세를 최근에 차트를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덕양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뭐 충분히 괜찮습니다. 뭐 2,000원 이 밴드 구간에서 천천히 진입을 하시면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기존의 이제 상승 후에 하락 그리고 상승 하락 다시 이제 제가 아카데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1강이 있기 때문에 삼각형 수렴형입니다. 천천히 그냥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뭐 차분히 네, 모아가시는 2,000원 이하에서 좀 모아가신다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점 구간에서 최대한 싸게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최대한 21선 가까이에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3강 MNT입니다. 3강 MNT. 네, 가파른 상승세. 최근에 2만 원도 돌파했죠. 어제 돌파를 하고 오늘 또 다시 쉬었다가 네, 전일 종가를 살짝 훼손했다가 일단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기술적으로 뭐 접근은 가능하다.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천천히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손절 라인은 전일 종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되 전일 이제 전고점 정도를 뛰어넘어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고점 정도 뛰어넘어주면 저 자리 이제 딱 맞닿으면 절반 정도 수익 실현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은 뭐 너무 급하게 이제 매도 대응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끌어가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은 내가 매수를 어느 구간에서 했고 얼마 가격에서 했는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 전략만 가지고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죠. 네, 뭐 간혹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전쟁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도 하다 보면 총성 없는 전쟁터이잖아요. 일단 이 상황에 맞춰서 뭐 움직였는데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계속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반복을 해야 전략도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야를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뭐 걱정하지 마시고 간혹 이제 수익거리인데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일단 상승 중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역시나 개인의 힘으로 시장이 오르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자금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전해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 장 출발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미 선물 상황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어제 유럽 증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잘 살아나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 뭐 코스피 0.5, 코스닥도 0.5 수준이고 개인이 또 오늘도 외인 코스피에서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강한 매수가 들어오네요. 뭐 코스피에서는 기간도 300억대 매수가 좀 잡히는데요. 오후장까지 한번 꼭 체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좀 빠르게 살아나면 좋겠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 뭐 이슈되는 종목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죠. 자, FRT액입니다. 지금 현재 그 5G 관련주 대장주처럼 많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정말 좋은 모습 보이면서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5G 관련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FRT 20%대 현재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네, 현 구간대 들어서 보자면은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장 초반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나왔다가 좀 분봉 상황인데요. 바로 쳤다가 약간의 조정 나오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 있어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한번 깨지 않았던 라인 자체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 가격대인데요. 8,300, 한 50원 될까요? 그 정도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살짝 깰 수도 있겠죠. 그래서 8,3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뭐 보유하고 가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흐름 자체가 분봉상으로 좀 강하지가 않아요. 네. 막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 있어서는 뭐 신규 매수 접근 자체는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구간대에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보유자들만의 영역인 거예요. 잔치 중입니다. 잔치 시작했을 때 가셔야 돼요. 뻘쭘하게 잔치 중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하니 그냥 접근하지 마시고 보유자들만 대응을 하는, 그래서 8,300원 라인만 좀 지키시고 꼭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G 관련주는 역시나 급등을 좀 많이 합니다. 관련주들 뭐 전반적으로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좀 눈에 띄냐면, 자, FRT 당연한 거고, 대한방통신 같은 경우가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15%대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에도 10%대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Y솔도 11%대, Y솔이 굉장히 좋네요. Y솔이 꽉 찬 흐름으로 지금 올려치고 있는데요. 분봉상으로도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조금 보기 좋습니다. 꺾이지 않는 모습이고, 매도 흐름 자체가 좀 나오지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좀 더 위로 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뭐 갑자기 매도가 나온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단타로 따라 들어간다 치더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비중을 적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Y판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가고 있는 모습. 이노이스 같은 경우도 흐름 좋고요. 조금 죽어있다 올라있는 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코위버 같은 종목 올라와주고 있고요. HFR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밀리는 모습에서 윗골이 달면서 음봉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런 부분은 좀 좋지 않아 보이네요. 자,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이 가운데서 또 기가레인 같은 경우도 장 출발 굉장히 좋게 올라가면서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기가레인도 약간 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고점 자체가 약간씩 좀 내려오는 이런 그림들, 분봉상으로 재미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보자면, 자, 커다란 음봉 나왔습니다. 9시 12분에 분봉상으로. 근데 거래량 터졌죠? 그쵸? 이런 경우는 뭐다? 네, 이건 매도한 거예요. 크게 매도한 거예요. 이것도 매도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거래량 살짝 더 나왔는데, 여기 좀 올려쳤지만, 아직 팔지 않았네. 보니까 조금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장 초반에서 9시 시작해가지고 한 9시 20분경까지는 매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시장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당장에 급하게 대응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천천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가레인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G 관련주들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주목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정말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삼성에서 버라이즌에서 8조 규모 계약을 했어요. 근데 5년 동안 했어요. 5년 동안. 그러면 1년에 1조 6천억이에요. 근데 상장되어 있는 종목, 그다음에 삼성전자 1차, 2차, 3차 밴더 쭈르륵 내려가서 다 나눠먹기 해야 되잖아요. 5년 동안. 근데 지금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은 버라이즌뿐만이 아니라, 버라이즌이 미국 최대 회사인데 버라이즌뿐만이 아니라 다른 통신사들도 어떻게 해요? 네,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 네. 중국 화웨이 쪽이 완전히 제껴졌기 때문에 국내로 이제는 글로벌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 냉정하게 따져서 좀 는다고 쳐요. 버라이즌이 8조에서 다른 데 추가로 해서 나눠먹기 한다면 1년에 한 4천억 이상 늘어난다 칩시다. 2조가량 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나눠 먹어야 되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매출을 차지한다는 거죠. 삼성전자에서 얼마 먹고 나머지 떨어지는 거 2차 벤더들이 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매출이 엄청 크게 늘어날 거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크진 않아요. 그리고 5G 관련주들이 사실 실적 자체가 상반기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반기와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살짝은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다 좋은데, 5G 관련주 플러스 반도체 쪽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네.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가 지금 바닥에서 완전 기고 있는데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보셔야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천천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와이솔 흐름 괜찮네요. 분봉상으로 서킷 걸렸네요. 네. 이거 좀 단타 괜찮을까 싶었는데 말씀 드리고 나서부터 뚝뚝뚝 잘 치고 가는 모습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수소차 관련주 중에 니코라고 있습니다. 니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잘 가다가 이게 지금 최고점 자리예요. 시모가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점 라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꼴이 치고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요 라인이 잡혀 있거든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을 이어보자면 지금 현재 구간대 자체가 약간 슈팅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윗골이 달면서 내려왔던 부분이고 오늘도 지금 밀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어제 종가 19,600원짜리 이탈하면 한 번 좀 밀려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약간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상황이. 네, 아슬아슬해요. 지금 보시면 매도세가 큰 게 하나 있었죠? 여기도 살짝 있었고.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여기는 아직 아닌데, 여기서 많이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여기 두 자리에서. 여기는 아직 아니었고, 이때 좀 매도가 많았어요. 더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좀 여기도 한번 있었는데, 나올지 어떨지는 조금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좀 반등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봐야겠지만은 아직은 그런 모습 자체가 나오는 게 보이지가 않는다. 네, 여기서 이제 깨고 내려간다. 약간씩 깨고 내려가는데 더 내려가면 약간 스트레스예요. 더 내려가게 되면은 머리 아파집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해서 18,800원이 완전 저점이었거든요. 이 자리까지 분봉상으로 약간 오후장 저점이었잖아요. 올려치는 모습이었잖아요. 이 자리까지 깨고 내려간다? 18,800원? 이러면은 더 이상 보기는 상당히 좀 힘든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 반등이 여기서 다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무조건 나와야 돼요. 지금 자리 지키면서 나와야 돼요. 뭐 살짝 깨서 19,5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등이 바로 나와주면서 되살려 놔야 이 종목이 오늘장에 조금 그래도 승기를 질 수 있지. 여기서 밀려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자리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 보니까, 이건 이제 궁금하신 분께서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종목인데 상당히 좀 들어왔습니다. 자, 방송 유튜브나 종목 상담 남기시는 분들은 저희가 상담을 이렇게 가끔 해드리기도 하니까요. 아침에 궁금하시면 꼭 좀 유튜브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렌시스인데요. 시총은 좀 작아요. 570억이에요. 너무 작아요. 2,3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매수하시는 스타일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자, 2,300원짜리는 어떤 자리냐면 2월달에 급등 쳤던 자리에다가 5월달에 급등 쳤던 자리. 그러니까 2,300원 위부터는 무슨 자리예요? 이거는 따라 들어가기 굉장히 좀 리스크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야 돼.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단타를 들어가실 때 전고점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포인트가 나올 때는, 이런 포인트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라리 들어가지 마시고 다른 종목 들어갈 때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상승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전고점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상승 첫날이야.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8월 27일 날도 이때도 거의 도달했잖아. 2,300원 부분에. 이때도 바로 터치하거나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했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게 좀 반등이 나오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실적 체크를 해보자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으니 홀딩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시장 좀 괜찮고요. 큰 걱정보다는 오후장에 상승 기대 맞추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최충성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은 경창산업입니다. 경창산업. 아침에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제 매수가 1,710원 자리에서 이제 천천히 진입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냥 얹혀두시면 됩니다. 얹혀두시면.
목표가는 이제 단기 수익 관점에서 2,000원 정도 보시고 얼마 안 되는 수익 구간이긴 한데 뭐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뭐 바깥 정도 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손절가는 1,6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얘는 뭐 단기적으로 오늘 뭐 한 번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5일선, 11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2,000 자리까지 천천히 그냥 끌어가시면 됩니다. 스윙 관점에서 끌어가시면 되니까 천천히 마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보이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 좀 궁금하신다면 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지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경창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최근에 얘도 뭐 자동차, 부품 이런 관련 종목입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히 추세가 강하고 매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61선, 121선 돌파 후에 계속적으로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도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각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45도, 일반적으로 45도 정도로 상승을 하는데, 45도보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70도 정도로 상승을 하는데, 일단 70도 정도로 상승을 하면 거의 눌림없이 상승이 나옵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제 추가적으로 방송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천천히 한번 끌어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경창산업 1,710원 정도 자리에서 천천히 지켜보시면 크게 수익 안겨드릴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짚고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상승하면서 거래 중인데요. 시청자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